안녕하세요. 저는 국어 맡고 있는 김진경 선생님입니다. 자, 방학 때 저희 11월부터 2월까지 과정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뭘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왜 제 수업을 들어야 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1학년 때 이제 들어가게 되면 교과서로만 진행을 하는데 교과서만 절대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문법하고 문학이 기본이지만 거기에 외부 작품도 들어오고 3월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3월 모의고사에서 비문학 지문도 같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2학년 때는 거의 학교들이 앞에서는 1학기 때는 문학을 선택하고 2학기는 독서예요. 그다음에 3학년 때 언매냐 화작이냐 이제 요것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국어 선택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학교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 주변에선 거의 1학기엔 문학, 2학기엔 독서, 2학년 때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거는 학교별 내신 분석인데요. 어머니들 고등학교 선택 때문에 굉장히 지금 고민이 많으실 텐데 국어는 어떻게 국어를 가장 많이 고민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어는 어느 학교를 가도 어려워요. 왜냐?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이렇게 연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중학교에서 배웠던 개념들은 그냥 이제 그 기본적인 거고 저희 고등학교는 그 심화로 들어가기 때문에 용어 자체라든지 문법 같은 것도 애들이 굉장히 달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처음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 어렵죠. 국어는 어려워도 쉬워도 애들한테는 다 어렵게 돼 있거든요. 자, 숙명하고 진서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여고는 서술형에서 이제 고등학교는 서술형이 등급 결정인데요. 여고들은 서술형을 문장보다는 단답형으로 집어 넣으세요. 그래서 여자애들은 문장력이 좋기 때문에 그다음에 숙명은 좀 이렇게 문학 파트에 좀 많이 치중을 하시고 진성 같은 경우에 문법을 많이 활용을 하시거든요. 근데 두 학교 다 여고이다 보니 정말 꼼꼼함이 필요해요. 꼼꼼하고 여자애들이 국어를 굉장히 열심히 하기 때문에 좀 그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한 문제라도 놓쳐서는 안 되겠죠. 자, 이게 숙명여고인데 숙명여고 첫 중간고사예요. 이게 고2 애들 들어가는 가사라는 작품이거든요. 요게 아주 긴 작품인데 요게 첫 중간고사부터 들어가니 여기도 다 저희가 마무리를 하고 가야 되는 거고 자, 지문이 이렇고 문제가 선택지가 이런데 선택지에 들어오는 것조차도 고전시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11월부터 2월까지 첫 그 스타트가 고전시가부터 시작을 하는데 고전시가 100편 안에 다 들어오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해놓으면 고3 때까지 쓰는 건데 이렇게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시험에서. 그래서 이걸 다 준비를 완만하게 해놓고 가야 되는 그런 학교입니다. 자, 숙명여고 문법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굉장히 다 간단해 보이지만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만 할 수 있고요. 진선여고는 문법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진선여고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보시면 서답형이 그냥 뚫려 있잖아요. 이게 문학이거든요. 그냥 괄호를 뚫어요. 근데 이게 더 어려워요. 문장보다. 왜냐면 정확한 단어를 알아야 집어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여기서 감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등급 결정이 서답형, 그다음에 서술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휘문하고 중동인데요. 남학교일수록 이제 남자애들이 쓰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니까 등급 결정을 어디서 하시냐? 서술형에서 하세요. 얘네는 거의 서답형이 없고 다 문장으로 쓰는 서술형인데 이 두 학교의 특징은 조건을 많이 활용을 하세요. 그러니까 서술형의 조건이 굉장히 많이 달려 있고요. 문제 자체 여기 휘문고 보시면 보기 활용도가 가장 1순위인 학교예요. 보기를 엄청나게 길게 달아놓으세요. 해가지고 아이들이 보기를 읽다가 지칠 정도. 왜냐하면 남학교 아이들은 보기를 잘 안 읽거든요. 그거 약점을 노리시는 거고. 자, 휘문고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부교재가 들어왔어요. 어휘 부교재. 그래갖고 그 한 시험당 부교재가 거의 6강을 넘거든요. 거의 6개의 강의인데 그 안에 어휘가 굉장히 많아요. 어휘 부교재거든요. 근데 거기서만 이제 거의 4개, 5개의 어휘를 내세요. 그래서 교과서에 나오는 건 100점을 맞는데 그 부교재에서 애들이 놓쳐가지고 100점이 안 나오는 그런 형태가 나오거든요. 자, 휘문고의 예시 문항이에요. 논술형과 보기유형 보시면 여기 보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보기를 까다롭게 씹어 드세요. 그 다음에 조건 같은 것도 굉장히 까다롭게 그렇게 넣는 편입니다. 뒤로 안 넘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중동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보여드릴 텐데 이게 좀 PPT가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중동 같은 경우에 어머니들 많이 아시는 것처럼 그 서술형을 아예 이렇게 통으로 집어 넣으셔서 비문학을 단락별로 요약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단락별 요약이 아이들이 그 서술형이 4세트가 들어가는데 그게 하나당 10점인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중동 아이들은 시험이 끝나면 이제 제가 다 풀었니? 다 풀었어요. 그럼 등급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거의 서술형 4개에서 2개 정도는 버리고 가기 때문에 중동 아이들은 좀 그게 서술형에 대한 그 준비가 필요합니다. 네. 안 넘어가. 네,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요게 휘문고의 이제 보기 유형인데요. 요거는 2학년 때 휘문고 애들 보게 되는 독서인데 독서 지문이 굉장히 까다롭게 이렇게 들어와요. 이게 보기만 한 바닥을 이렇게 한 면을 차지할 정도로 들어오거든요. 자, 중동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단락별에 요약하는 거, 문단의 중심 내용을 각각 요약해라.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중동은 1학년 때 국어가 아주 악명이 높아요. 그래서 요거를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 거죠. 자, 중동고 그래서 보시면 각각 한 문장을 요약해라. 이 단락을 다 요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그 2월부터 이제 2월까지 저희가 이렇게 단락별로 요약하는 그런 훈련을 해서 보내요. 이걸 안 하면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요. 자, 한영외고는 얘네는 유일하게 서술형이 없어요. 올 그냥 객관식인데요. 객관식 30문항으로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들어와 있죠. 교과서는 그냥 안 해요. 부교재만 가지고 활용을 하시는데 교과서에서 한 2개 정도 지문이 들어오면 다고요. 부교재 현대문학하고 고전문학을 가지고 이걸 섞어서 내시는데 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여기만 가지고 내시는 것도 아니고 그거의 외부 작품까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들어간 작품들이 다른 학교에서는 고2 정도에서 그것도 어렵게 다뤄지는 학교에서 다루는 작품들이에요. 문법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시간이 일단은 많이 걸리는데 서술형이 없다고 시간이 안 부족하다 부족해요. 얘네는. 그래서 저희 그 전교 1등 하는 아이도 첫 시험에서 그냥 한 번 풀었는데 검토도 못하고 낼 정도였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한영외고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법 문제인데요. 애들이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고 보시기에도 시간이 엄청 걸리게 생겼죠. 이거 시간 잡아먹는 문제거든요. 이런 식으로 내세요. 자, 그 다음에 중상고입니다. 중상고는 좀 국어가 많이 어려운 학교예요. 저한테 국어가 어려운 학교 좀 손에 꼽아봐. 그럼 중동은 이제 서술형에서 어려운 거고요. 중사는 문학 자체가 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여기보다 더 어려운 건 풍문고. 풍문고는 정말 1학년 딱 들어가자마자 걔네는 정말 난이도가 엄청 높게 내는 그런 학교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중상고는 남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1, 2학년 거의 전체가 문학을 좀 주되게 내는 학교예요. 그 다음에 서술형도 굉장히 까다롭게 나오는 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저쪽에 이제 한대부고라고 있어요. 자사고가 있는데 여자애들이 많은 학교죠. 그래서 얘네는 되게 특이하게 21문제 정도밖에 안 들어와요. 이건 정해져 있는 건데 문제 수가 적어서 시간이 안 부족하냐?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지는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시험 범위가 너무 넓어요. 교과서에서 한 4개 정도 소단원이 들어가면 부교재를 통해서 현대시나 다른 문학 작품들이 거의 한 3, 40개 들어가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부교재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문제는 쉬워요. 문제는 쉬운데 그 준비 과정이 좀 어렵고요. 얘네가 100점이 나와야 1등급이 나오는 하나만 틀려도 이제 등급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학교입니다. 네, 서초 쪽에 양재고라고 있어요. 여기는 남녀공학인데요. 이제 제가 저희 이제 중3 아이들한테, 어머니들한테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여자애들은 공학을 가야죠. 남학생들은 남고를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국어 때문이기도 한데요. 지금 여기 남녀공학 같은 경우는 다른 과목은 모르겠는데, 국어 같은 경우에는 여자아이들을 남자아이들이 뛰어넘기가 좀 어려워요. 꼼꼼하게 여자애들은 필기도 하고 공부도 하기 때문에, 양재고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들이 좀 스카이 좀 보내볼까 하고 한 단계 낮춰서 가는데 국어 때문에 발목 잡히는 학교거든요. 서술형이 굉장히 까다롭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잘하다 보니까 모두 고르시오로 학년이 올라가면 모두 고르시오로 이제 등급 결정을 하세요. 근데 서술형이 좀 까다로운 학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예고 준비하는 아이들이고요. 자,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선생님들 많으세요. 이제 고등부 선생님들한테 이제 아이들이 와가지고 11월부터 2월까지 배우게 될 텐데, 문제는, 저 같은 경우에 수능 수업도 하고 내신 수업도 하는데, 내신이
이 근처에서 거의 대부분의 학교를 다 다뤄봤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할 때 이 학교에서 이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니네가 이 시점에서 뭐가 필요하냐, 이거를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저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시간이잖아요. 동일한 시간에 얼만큼 효율적으로 수업을 준비하느냐. 그래서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만,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만 할 수가 있어요. 그 방향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는 알고 간다. 너네를 100점의 길로 이끌 수 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그걸 녹여서 이런 문제는 이 작품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이 학교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이 학교에서는 이렇게 나와. 그다음에 이 작품은 어느 교과서에 어느 학교에 실려 있어. 이러면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면 아이들의 집중도가 다르죠. 그래서 그 방향을 알고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건 이제 11월부터 2월까지가 이게 가장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문법하고 고전시가 먼저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아이들을 해보고 하면서 가장 최적의 커리를 이끌어낸 거거든요. 해보니까 이게 가장 좋았어요. 아이들이 내신이나 모의고사에서 이제 그 점수를 따는 방식이. 그래서 문법하고 고전시가가 11월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2월 둘째 주 정도면 끝날 텐데 얘는 어디까지 데리고 갈 거냐면 2월 말까지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물론 개념은 다 끝났지만 고전시가는 어휘를 계속 외우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어휘를 2월 말까지 외운 거 언제 쓰는 거냐면 저희 2학기 때 써요. 그럼 선생님 2학기 거를 벌써 준비하나요? 준비를 하고 가야 돼요. 왜냐면 학기가 개강이 되면 2학기 때 그 개념을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여름방학이 있지만 짧죠. 그래서 지금 해놓고 여름방학 때는 2학기 거를 한 번 더 다지고 확인을 한 다음에 준비시켜서 가는 과정이지 여름방학 때 새로운 개념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2학기는 국어가 2학기가 더 어렵거든요. 국어의 난이도는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1학기 중간고사가 가장 쉬운데 그것도 어렵거든요. 2학기는 더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고전문학과 고전문법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다 준비를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훈민정음까지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방학 때. 훈민정음이 2학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때 가서 하면 된다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수학도 반복을 할수록 성적이 오르잖아요.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할수록 성적이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작한 거 2월 말까지 계속 갈 거예요. 그 다음에 문법 같은 경우에는 내신에서 나오는 문제들 각 학교 섭렵해서 모든 문제를 다 풀려서 갈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딱 들어가면 저희가 방학 때 풀었던 문제 더 심화해서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하는 거거든요. 빠져나갈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현대시 독해법 당연히 들어가고 현대소설도 들어가고요. 제가 중요시하는 건 여기서부터 문학 개념 정리예요. 그래서 시와 소설의 개념 정리를 이것도 굉장히 심도 있게 강의를 할 거고요. 왜냐하면 얘가 중요해요. 시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2월부터는 학교별로 분류해서 반을 갈 거예요. 그래서 1월 말에 모든 학교가 발표가 끝나기 때문에 2월부터는 학교별로 모아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커리는 똑같이 가지만 뭐가 다르냐면 학교별 특성에 맞는 것들을 가져가는 거예요. 중동이면 중동에 맞게. 그러니까 내신을 선행하는 게 아니고요. 내신을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그 학교에 필요한 것들을 웬만하면 다 하고 갈 수 있게 그 특성화된 그런 수업으로 갈 겁니다. 네, 요거는 이제 중3 아이들이 예비 고1이죠. 이제 내년에 중3 아이들이 이제 학기가 개강하면 하게 되는 건데,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중3 아이들은 어머니들이 이제 중2도 있을 테고 중3도 있을 텐데, 아직 중학교니까 좀 책을 읽혀야지 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책을 읽으면서 뒤에 수업을 같이 고등부 수업이라고 이렇게 같이 딸려있는 수업들을 들으세요. 그런데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왜냐면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고등학교 국어 점수가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 파트는 논술이 아니고 입시예요. 입시는 뭐냐? 문제를 어떻게 푸냐, 어떻게 정확하게 풀어서 100점을 맞느냐, 거기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요번에 제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 예비고1 아이들도 겨울방학에 고등학교 가면 책 읽을 시간 없으니까 책 좀 읽자 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차라리 비문학 지문, 그다음에 국어 문제 이런 걸 푸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입시에 포인트가 맞춰져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책을 읽고 너의 생각을 끌어내는 창의적 수업 있잖아요. 그거는 저의 입장에선 그래요. 저의 입장에서는 그런 수업은 창의성이 들어가면 국어는 그냥 오답이에요. 그래서 창의적인 걸 저희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지문을 읽고 지문 그대로를 독해를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이게 입시예요. 입시 국어인데 절대 그것과 연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책 읽는 거에 대해서 아이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이제는 중3이면 중2면 입시로 오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고등부 수업을 하시는 게 맞고, 저 같은 경우에는 중2, 2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아이들한테 고등부 수업을 해버려요.
애들 따라옵니다. 그런 애들이 고등학교 가서 어렵지 않게 3년을 국어를 1등급을 받고 100점을 받으면서 학교를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포인트를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계약을 하면 아이들이 중간중간 중학교 애들이 이제 시험이 껴있기 때문에 그냥 그 시험을 피해서 몇 주 딱딱 이제 이렇게 문학을 끝낼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3월에는 4주에 이제 현대시를 갈 거고, 자, 그 다음에는 5주 동안 현대소설과 영역별 주간과제로 이제 비문학, 모의고사 전 영역이 수록된 과제들이 나갈 거고요. 여기 이제 이 여름방학 시즌에는 비문학과 문법, 그 다음에 문학 개념 정리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9, 10월에는 고전소설, 그 다음에 모의고사 전 영역 수록한 과제들을 가지고 모의고사에 이제 최적화된 그런 수업들을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고등부 문제에 빨리빨리 노출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갈 겁니다. 분기별로 나눠서. 자, 그 다음에 모의고사 심화 수업은 여기 모의고사 45문제를 실질적으로 푸는 건데요. 아이가 이제 여름방학 때쯤 돼가지고 제가 풀 수 있겠다 싶으면 여기 수업에 참여를 시키는 거고, 좀 부족하다 싶으면 이제 겨울방학 때부터 들어오게 할 겁니다. 네. 자, 예비고일 과정이 3년을 좌우. 이거는 정말 헛된 말이 아니고요. 저희가 국어를 가장 많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이에요. 고등학교 3년 중에. 그래서 딱 개학을 하면 아이들이 내신으로 바쁘거든요. 그러면 수능 수업은 언제부터? 예비 고3 때야 이제 시작을 하는데, 거기까지 저희가 가지고 갈 거를 개념을 하는 게 지금이 가장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게 좋으시고요. 그래서 문법, 고전시가, 문학 개념, 이거는 세 가지는 제가 가장 중요시하게 하는 건데, 이거를 세 개를 꽉 잡고 가면 아이들이 국어 어렵지 않게 1학기, 2학기, 2학년의 문학에 올라가서도 아주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요것들인데요. 네. 어휘는 방학 때 굉장히 많이 외우게 될 텐데, 고전 어휘하고 또 어휘력 따지기라고 교재가 하나가 더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한글 맞춤법이라든지 한자 성어 같은 거 같이 가져갈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가 저희 문법에서 굉장히 요긴하게 쓰여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국어는 저는 차라리 책을 읽히는 그 시간에 차라리 이런 어휘라든지 이런 걸 외우는 게 더 낫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방학 때는 이건 강압적으로 하지 않는 애들이 안 따라와서 이거는 두 개를 가지고 어휘는 열심히 외우게 해서요. 자, 지금 현재 고1 같은 경우에 지금 2학기에 중세 문법을 하고 있고 고전 문학을 하고 있어요. 고전 시가 같은 건데, 이 예비 고1 때부터 저랑 했던 애들은 지금도 물어보면 대답을 해요. 그때 너무 지겨웠다. 근데 그거만큼 머릿속에 박히는 게 없거든요. 계속 테스트를 보는 거예요. 11월에 시작해서 2월 말까지. 안 외울 수가 없죠. 근데 그렇게 하고 가면 그냥 애들은 막 힘들어서 막 이럴 때 얘는 노래 부르면서 고전 시가를 해독하고 있어요. 그게 힘이거든요. 자, 요거는 이제 모의고사 심화반인데요. 정규 수업과 달리 요거는 그냥 선택으로 들어오시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3월 모의고사도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의고사 수업을 따로 합니다. 요거는 근데 많이는 못해요. 소수 예약제로 조기 마감을 할 수 있는 수업이어서 어머니들이 시간을 보시고 들어오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들어오면 이제 80분 동안 시험 진행하고, 그 다음에 뭐 2차에 걸쳐서 오답을 하는데 저랑 1대1로 조교를 쓰지 않고 제가 직접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대1로 오답을 진행을 시키는데, 여기서는 오답할 때는 제가 해설지 뺏어버려요. 해설지가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모의고사 분석표고요. 이거 분석표 쓰게 되면 얘 약점 유형이 나와요. 그래서 세부 정보 파악만 틀리는 애들은 요거만 틀려서, 이게 그러면 그 아이의 약점 유형이에요, 어머니. 그래서 우리 애는 과학을 못해요. 과학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과학 지문에서도 틀리는 문제 유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걸 잡아내서 약점 유형만 가지고 이제 제가 50개 문제를 선별해서 줄 거예요. 아이들 모의고사는 개별마다 다 다른 걸로 풉니다. 똑같은 거 푸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약점 유형 가지고 가서 50개 문제면 50개 지문을 푸는 거죠. 숙제를 해갖고 와서 다음 주에 저랑 다시 모의고사 할 때 클리닝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저희 내신 들어왔을 때 100점 포인트인데요. 요거는 학교별로 이제 내신 수업이 시작이 됐을 때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각 학교에 100점과 전교 1등들을 배출을 하는데, 그게 저만의 이제 포인트 비법이 있겠죠. 이제 그건 자세하게 나중에 말씀드리고, 요거는 관리 체계들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 관리 철저하게 하시는데, 저도 이제 그런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문자 발송 가는 것들인데, 제가 아이들 이제 방학 때 이게 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시하는 거는 이게 숙제 완성도거든요. 숙제 완성도를 굉장히 세부적으로 갈 거예요. 했다 안 했다가 아니고, 했는데 무엇을 안 했기 때문에
때문에 얘는 완성도가 50%입니다.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숙제 완성도에 따라서 얘가 채워지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고요. 매일매일 테스트를 볼 건데 테스트는 무조건 다 맞아야 통과해요. 그래서 우리 애가 2차에 안 끝나고 3차, 4차, 5차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테스트를 통과를 못한다는 건 과제가 완료가 정확하게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 더 여기서 짚어주는 그런 작업입니다. 네, 그 내신을 하게 되면 이제 각 학교 시험 분석표는 당연히 나가게 되는 거고요. 자, 수업 시간표는 예비 중3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과 금요일날 이렇게 깔려 있어요. 그 다음에 예비 고1은 요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시간대로 이제 쭉 깔릴 거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심화 수업은 이제 요건 방학을 하면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전 타임에만 하는 거기 때문에 화요일과 목요일 9시 반, 10시, 10시 반 타임에 깔려 있는데 요 시간에 들어오시면 돼요. 하나를 선택하시든 일주일에 2번을 하시든 이거는 선택사항이시고 요거는 따로 이제 정규 수업과 다르게 따로 예약제로 운영을 하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정규 수업 듣는 아이들이 1순위예요. 그래서 걔네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예약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 이제 그 귀한 시간인 만큼 그때 이제 보내주시면 시간 허투루 쓰지 않고 정확하게 100점의 길로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